오늘 엄청난 이변이 일어났어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인공지능의 대부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마저도 역시 AI 연구자였기 때문이에요. 정말 학계가 난리가 날 만한 상황이었어요. 왜? 노벨위원회 같은 경우 상당히 보수적인 조직이에요. 노벨 물리학상 같은 경우 사실 대부분 이제 순수학문, 그러니까 진짜 물리학 위주로 수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물리랑 거의 상관이 없어 보이는 컴퓨터가 AI가 수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오늘은 이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전부 다 AI 연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프리 힌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요수아 벤조 몬트리올 대학 교수와 루쿤 메타 AI 수석과학자와 함께 AI 대부 3대장으로 불리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컴퓨터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튜링상도 같이 수상하셨거든요. 어쨌거나 이 제프리 힌턴의 업적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역전파 알고리즘과 다층 퍼셉트론 등 현재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이 딥러닝 신경망의 근간을 쌓은 사람이 학계에서 엄청난 공을 쌓은 다음에 2013년 구글에 자신의 회사를 매각하게 되고 2016년에 구글 부사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이후 23년 최근까지 구글에서 일하다가 최근 퇴사를 했죠. 이 퇴사할 때 결국 AI가 인간을 조종할 거다, AI를 위해서 연구했던 시간들이 후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상당히 회의적인 말을 남겨서 당시 엄청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수상자인 존 호필드 교수님은 현재 프린스턴 대학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분 커리어 시작이 사실 고체 물리학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변화하고 정말 다양한 학문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의 업적이라고 하면 이제 뇌의 활동을 계산의 한 종류로 봐서 이 상호작용하는 뉴런 시스템의 기능을 통계 물리학적인 접근을 통해 호필드 네트워크라는 인공신경망의 원시적 형태를 만든 게 바로 이 사람의 업적이에요. 진짜 고조 할아버지급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뇌에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고, 이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다, 학습한다, 습득한다라는 건 결국 이 시냅스에서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들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겁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게 호필드 네트워크예요. 뉴런 대신 노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학습이 시작되면 이 노드 간의 연결이 활성화되고 강해지는 게 마치 뉴런과 시냅스에서 일어난 일과 거의 똑같거든요. 쉽게 말해서 뇌의 구조를 그대로 컴퓨터로 가져왔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업적입니다. 자, 노벨 물리학상이 발표된 그 다음날 그 화학상이 발표가 되는데, 이 화학상 역시 AI 연구자들 품으로 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데이비드 베이커 워싱턴 대학교 교수, 이분은 단백질 설계의 거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데미스 하사비스와 오른쪽에 존 점퍼, 이분들은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 CEO와 수석 연구원이에요. 구글 딥마인드 하시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알파고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알파고를 만든 게 바로 구글 딥마인드고,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알파폴드입니다. 자, 알파폴드가 뭐냐면요, 생물학 의학 분야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바로 이 단백질 접힘이었어요. 자, 이 단백질 접힘 문제를 거의 해결한 게 바로 알파폴드라는 AI 시스템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보자면 AI를 기반으로 한 단백질 설계는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디자인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신약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알파폴드의 업적입니다. 자, 이 알파폴드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면요, 프로틴 데이터 뱅크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단백질 구조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졌나를 뜻하는 건데, 자, 2021년에 이 알파폴드가 무려 35만 개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냈어요. 자, 대략 35만 개인데, 이거는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측해왔던 거를 단 1년 만에 찾아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놀라운 사실은요, 2022년에는 이게 2억 개 정도를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거의 1000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자, 예전에는 단백질 구조 하나를 밝히는데 평균 10만 달러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알파폴드 3가 나온 이후 단 몇 초면은 이 단백질 구조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딥마인드가 개쩌는 게 이 알파폴드 3를 그냥 오픈소스로 풀어버렸어요. 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거든요. 덕분에 세계 199개 200만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지금 알파폴드를 활용하고 있답니다. 이게 결국 과학 발전의 속도를 정말 양적으로 질적으로 폭발시키는 그런 혁명적인 수단이 된 거예요. 노벨상을 화학자가 안 탔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당연히 데미스 하사비스는 화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CEO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AI가 생명의 비밀을 해독하고 신약을 만드는 속도를 거의 10배, 20배, 100배까지 늘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개인적인 소비자들한테는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연구자들한테는 너무 와닿는 주제였고, 이건 인류 역사상 엄청 혁명적인 발명품이에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딥마인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도 언급했는데 이 노벨위원회,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상당히 보수적인 단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순수 학문이 수상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응용 학문 AI가 수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 모두 다요. 이건 그만큼 AI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현재 AI는 빅테크를 비롯한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 전반에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침투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AI 없이 연구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학자들의 증언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번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에서 얼스2라는 기존에 있던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모두 대체해버릴 만한 AI를 공개했어요. 말 그대로 지구 하나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온갖 기후 시뮬레이션을 다 돌릴 수 있을 정도.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기상청보다도 정확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AI의 발전은 생물 정보학, 천체 물리학, 입자 물리학, 재료과학 등 정말 다양한 학문을 넘나들며 다학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줘요. 예전처럼 하나의 학문만 파는 시대라기보다는 메인이 되는 한 학문이 있으면 이걸 AI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훨씬 더 빠르게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딥마인드의 알파폴드처럼요. 결국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학문 간의 융합들이 강해지고 인류는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